자, 그 다음에 HDA 부분 보겠습니다. HDA가 아이오닉 5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불편을 느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이 치우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앙을 좀 잘 유지하면서 가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심하면서 HDA를 사용하면서 야, 이렇게 자동으로 차선도 잘 지키고 속도도 조절 잘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토파일럿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좀 받아왔었는데, 요게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이오닉 5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HDA 기능을 통해서 꽤 오래 지금 30분 넘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40분 가까이. 근데 차선 중앙을 지금 잘 유지를 합니다. 거의 치우치는 현상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영상에서도 중앙을 잘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정체 구간이 거의 지금 10분 정도 진행이 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가지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차선 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키고 갑니다. 불안감이 전혀 안 들게. 그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해본 HDA에서도 상당히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방금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일 경우에 브레이크를 제가 살짝 밟았는데요, 차가 멈출지 아닐지 이거를 끝까지 버티기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쫄린다고 할까요? 가까이 근접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브레이크를 사전에 걸어주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서 들어올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HDA 이 설정에서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측면으로 들어오는 차를 인식하는 이 부분만 조금 더 날카롭게 조정을 해서 센서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사전에 걸어주는 방식으로 개선이 좀 되면, 지금 2단계 주행 보조를 비롯한 HD에 관련된 불만은 거의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면서 계속 안 잡으면 이제 HDA가 꺼집니다. 그럴 때 한번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손이 딱 핸들에 접촉이 돼 있다는 걸 바로 인지를 합니다. 감압식이 아니라 정전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 손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해서 이제 손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네시스에만 들어가고 현대에는 이제 금나누기를 내서 흔들어줬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이오닉 5도 흔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요. 이렇게 한 번씩 손만 대주면은 풀리지 않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레벨 2기 때문에 손 놓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시스트는 물론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만 살짝 손만 댔다 떼면 이렇게 계속 HDA가 유지가 되니까, 고급차로서 이런 것들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왠지 저렴한 차 같고 그러거든요. 뭐 아이오닉 5가 이제 고급 전기차는 아닌데 대중 전기차라고 해도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기능을 좀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창문 내려줘. 이게 된다고? 운전석 창문 올려줘. 야, 이거 기존 아이오닉 5 제가 출시할 때 인기가 안 됐는데 이게 되네요? 운전석 창문 열어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왜 이걸 지원 안 하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야, 이거 먼저 산 사람 빈정상하는데? 업데이트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나? 머리야. 이래서 기다렸다 사는 건가? 아니면 먼저 쓰는 게 그래도 나은 건가? 참, 해결되지 않은 명제로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 구조를 보시면은요,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이렇게 일체형 타입의 버튼 구조여서 버튼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콘 부분을 누르면 클릭이 되는 방식이라서 클릭감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고, 운전하면서 각 버튼을 구분하기가 쉽진 않았죠. 아주 불편하진 않았는데, 각각의 버튼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뭔가 조금 불편을 주는 일체 타입의
방식이었어요. 요게 일반적으로 버튼을 구분해서 운전 중에서도 각 버튼을 누르기가 훨씬 편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클릭감이 뭐랄까요? PC 사용하는 분들이 버튼이 짱짱하다 혹은 쫄깃쫄깃하다 뭐 이런 표현 쓰시는데, 버튼 클릭감이 딸깍딸깍하면서 굉장히 짱짱한 클릭감이 느껴져서 사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 스위치도 조구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고, 조구 다이얼이 손가락에 접촉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버튼부도 보시면은 6개의 버튼과 토글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7개의 버튼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운전 중 각 버튼을 사용할 때의 사용 편의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기존의 로드 데이터를 취합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아쉬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된 부분이고 상품성이 좋아진 부분들입니다. 자, 클러스터 디자인, 모니터 구성, CCNC 새롭게 들어가서요. OTT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NC가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화면을 3분할로 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이폰도 정말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아주 빠르진 않은데 속도가 제 아이오닉 5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는 레벨 3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통합 OS가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도 도메인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7나노, 뭐 5나노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력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공정에 고성능 AP들이 들어가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연산 성능, 그리고 또 GPU, MPU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알고리즘 분석을 또 잘해서 오류 없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이제 2026년이라고 하니까 2년 남았죠. 근데 확실히 초기 모델보다는 빨라졌어요. 보시면은 확실히 이 넘길 때,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아주 즉각적으로 손만 대면 되는 그런 속도는 아니더라도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까지로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해진 거고, 이 CCNC는 진짜 꼭 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내에 뭐 2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그리고 또 AP의 성능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이오닉 5의 초창기 모델에는 그게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룸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건 저는 100이면 100분에게 다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진짜 전기차의 필수예요. 특히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웬만하면 구입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진다. 사람의 눈은 일정 거리를 두고 2개 이 안으로 보기 때문에 2개가 거리를 떨어뜨려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뎁스,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데, 카메라 하나로 보게 되면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크기 차이는 느껴지지만 그 크기 차이 외에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실질적인 거리감, 그리고 또 뭐 뎁스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빨리빨리 적응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데, 은근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셔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한 2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에 8분 이상은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제 습기가 가끔씩 차는데, 습기 한번 차면은 계속 그 습기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빠집니다. 그런데 습기를 원래 안 차게 하면 좋긴 한데, 구조적으로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폭우가 한번 쏟아져 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을 못했으니까 구조를 바꾸고 베젤 구조라든지 그 안에 보호 유리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달라진 걸 보면 개선을 좀 했겠죠. 네. 모니터 사이즈하고 위치는 동일한데요.
이게 아이언5가 시인성은 되게 좋은데 위치가 좀 어정쩡해요. 운전석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승석 쪽은요, 혼자 타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동승석에 사람이 있어서 몸만 약간 숙이게 되면 저쪽이 다 가려지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A필러 아래쪽에 이 부분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는 또 공간이 충분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6는 위치는 좋은데 뭐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올라온 듯해서 약간 좀 어색하죠. 지금 이렇게 돌출부가 없으니까 이 대시보드 쪽이 깔끔하면서 눈에 걸리는 게 없는데 아이오닉 6는 이렇게 삘뚝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면 마감이 별로고 또 최적의 공간에 배치를 하면 크기가 문제고 시인성이 좋으면 위치가 안 좋고 이게 뭐든지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건 정말 사셔야 돼요. 밤에 특히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룩미러의 위력이, 야, 이건 일반 거울에 비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 룩미러 같은 경우에 후면 글래스의 청결 상태 상관없어요. 물방울이 뭐 맺혀 있든 뭐든 이게 리어 스포일러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뭐 새가 갑작스럽게 날라와가지고 조절을 잘해서 똥을 싸서 가리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후방 시야각이 가려질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 이 두 옵션은 진짜 필수입니다. 제 아이오닉5는 이 디지털 룸미러가 없으니까. 디지털 룸미러, 난 그냥 미러가 좋아, 거울이 좋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바로 거울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 아닙니다. 거울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이나 비 오거나 아니면 디지털 룸밀러 거리 조정 문제 없으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한껏 다 조정되고요, 밝기도 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레스트 쪽 충전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한 자리에다 놔야죠. 그리고 스마트폰 얼마나 충전됐는지 확인하기도 좋고. 네, 스마트폰에 문자 오거나 뭐 이런 거 확인하면 사실 안 되는데 어차피 모니터에 다 표시되니까.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다 보면 넣고 빼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위쪽에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7개의 물리 버튼, 특히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워머, 이 버튼 5개 배치해 놓은 건, 이거 진짜 박수 칠 일입니다. 이거 개선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몰라요. 이거 화면에 터치로 하게 되면요, 진짜 불편이 크진 않다고 봐야죠. 뭐 몇 번 누르면 되는데 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만은 좀 짜증나요. 이걸 한 번만 누르게 하면 되는데 왜 몇 번씩 누르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작은 거에 빈정상하고 작은 거에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왜 손 밑에 작은 가시가 꽂히면 별로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크게 해를 입지 않은 그런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불편이라고 해서 그걸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성 명령으로 뭐 터치 2번만 하면 되는데 뭐가 불편해 하시는데, 또 아이오닉5 초기 모델은 인포테인먼트가 더 빠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시동 걸고 나면 한 몇 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작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몇 번 눌러야 이게 켜지니까 정말 외부에서 한지가 급해, 막 엉덩이가 차가워 죽겠어, 막 잠깐이라도 좀 1초라도 빨리 엉덩이가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 순간에 짜증난다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더워 죽겠는데 한 몇 초라도 바람이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에 그 몇 초가 진짜 영겁의 세월이라니까. 이 버튼 빼는 건 정말 잘했다. 그러면 기존 사용자들은 뭐냐 진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화면 하나 그 조작하는 화면을 바꿔놨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더 구려. 누가 있어.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원래 그 다음부터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뭐 나름 노력은 하셨는데 물리 버튼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물론 제가 노땅이라서 아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MZ세대 젊으신 분들도요, 이게 빠르게 오히려 참을성이 더 없지 않나? 이런 물리 버튼들은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제 스마트폰화 되고 터치가 대세가 되고 또 간결하게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해도 자동차는 운행하면서 필수적인 장치들을 빠르게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방! 여기 사물함이 일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팝업 형태로.
트레이 방식이었는데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거 왜 바꿨을까요? 트레이 방식 정말 좋은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거 기존의 아이오닉5 오너들은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왜 바뀌었냐면 트레이 방식이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소지품이 몇 개 없을 때는 불편이 없는데 이제 소지품이 쓰다 보면은 한 1, 2년 지나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이가 닫힐 때 턱에 있잖아요, 윗부분에. 소지품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납품 때문에 그 턱에 붙여서 안 닫히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은근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닫을 때 잘 안 닫히면 또 그 내부 소지품 정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대충 집어넣고 너무 많이 집어넣지만 않으면 닫는데 문제가 없고, 열어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용한 방식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트레이가 처음에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서랍 형식이니까 열고 닫기도 편하고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소지품도 이런 방식에 비해서 더 많이도 안 들어가요. 서랍을 닫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지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저 방식이 맞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USB Type-C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니 2021년도에 나온 차를 왜 다 죄다 A를 소켓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아유 그냥 요즘 A to C 찾기도 힘들어요. 다 C to C잖아요, 케이블이. 물론 PD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고속 충전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PD 충전을 지원을 안 하니까 노트북을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아니 물론 V2L이 지원이 되니까 2열 좌석 아래쪽에 V2L 단자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65W 정도 PD 충전 기능을 해놓으면 V2L에 또 PD 충전기 거기다 꽂고 또 케이블 연결하면 복잡하고 추가금 들고 하니까 하나 정도는 65W PD 충전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이 PD 충전기를 하려면 이제 간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지라갈륨. 이 간반도체 65W고 하나 만들어 놓는데도 원가가 한 몇천 원 들어간대요. 이게 자동차의 전장 부품 중에 하나가 10,000원 넘어가는 게 이게 우습게 보여도요, 10만 대 100만 대 되면은 이거 단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USB Type-C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V2L도 있고 하니까 PD 충전기 써라, 이제 그건데, 하나 정도는 65W, 100W까지 최대한 USB Type-C는 100W 출력까지는 내줄 수 있는데 100W까지 사실 기대 안 하는데, 65W면은 휴대용 노트북,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램 노트북 정도는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램의 어댑터 그 PD 충전 그 전력량이 65W예요. 딱 그 정도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해달라. 예, 이왕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의 오너들은 용량도 11.4kWh, 배터리 손해봐, 이 USB 타입 A로서 이것도 문제야, 이 스티어링 휠 HDA의 기능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세요 할 때 이걸 흔들어줘야 돼. 강압식이어서 정전식 편리함도 못 느껴. CCNC도 안 들어가. 엉시 버튼도 없어가지고 몇 번을 눌러야 돼. 아 진짜 많이 좋아진. 이거 디지털 룸밀러 이것도 선택 못해. 이래서 사실 먼저 사는 사람들은 이런 편리성 부분이나 완성도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먼저 쓰는 거에 대한 이점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NVH 이게 약간 좋아졌다. 아주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개선점이 좀 있다. 그리고 2열하고 트렁크 쪽에서 나는 이 잡소리, 이게 사실은 커요. 이게 정말 커. 제 차는 처음부터 잡소리가 나서 지금 이제 점점 심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1, 2년 쓰면은 날 거예요. 모든 차가 다 그래요. 지금 제네시스도 그래. 제네시스 GV70도 처음에 살 때는 안 났는데 이제 2년 되니까 점점 여기저기서 조금씩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얘도 그럴 건데 아이오닉5는 살 때부터 났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심하지 않아서, 거슬리지 않아서 참았을 뿐인데, 근데 얘는 지금 4시간 넘게 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표 난다니까요. 안 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음 관련해서 찌걱찌걱대는 이러한 잡음 관련해서 보완이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프트웨어로 잡아낸 거지. 요즘 FFT 분석 진짜 현대기아가 잘해요. 이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서 불필요한 소음, 접촉음을 통해서 찌걱대는 소음이 나냐, 그리고 외부 소음 유입이 어디에서 자꾸 집중이 돼가지고 불쾌감이 들어오냐, 허시니스를 줄여내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그러한 NVH, 소음과 진동과 그걸로 인한 허시니스를 어떻게 줄여내는가, 비싸게 물리적으로 흡음재 같은 것들 막 이렇게, 흡음재가 신슐레이트 같은 거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데 그거 막 차에 곳곳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도 돈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차에서도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져가고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기차 시대에 맞는 설계.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멱살 잡고 끌고 간다니까요.